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했던 문제들 한번 봐볼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얻는 베네핏이 무엇일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컴퍼니가 다이버시파이 하면서 밸류 에드 프로덕션을 함으로써 생기는 게인은 또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돼 있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example을 안 줬지만 한번 example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그 나라가 코코아빈을 프로덕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오케이? 코코아빈. 자, 근데 이 코코아빈을 만들다가 이제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자, 코코아빈을 가지고 초콜릿을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은 자, 코코아빈도 계속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초콜릿도 만들 거란 말이야. 자, 일단 다이버시피케이션. 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프로덕션 하게끔 된 거야. 자, 플러스 그리고 이 원 재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밸류 애드를 초콜릿으로 한 거야. 오케이? 더 추가적인 밸류를 애드 한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됨으로써 방금도 얘기했지만 프라이머리 커머디티를 가지고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해서 플러스 밸류를 해서 초콜릿을 매니팩처링 하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이게 아주 좋은 예야. example로. 자, 그리고 밸류 애드 되면서 생기는 베네핏들은 뭐가 있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얻는 베네핏들은 자, 여러 가지의 프로덕션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고, 오케이? 이것저것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 higher skill이라든지 또는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디벨롭 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도 써놨지만 developing country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로덕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프로덕션 하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오케이? 뭐 예를 들어 내추럴 디자스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결국 이 코코아빈 프로덕션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나 또는 프라이머리 커머디티 프로덕션을 하이 밸류 애드를 프로덕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야지만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또는 레비뉴를 여기저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네? 자, 그리고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컴페리티브 어드밴티지는 뭐냐면 그 한 가지를 잘 만든다는 걸 컴페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나라가 만약에 프라이머리 프로덕트에 컴페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프로덕션을 해서 엑스포트를 해야 돼. 오케이? 왜냐면 이거에 스페셜라이즈 돼 있는 컨트리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프로덕트에 그거를 더 잘 만들 줄 안단 말이야. 다른 나라보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엑스포트를 하긴 해야 돼. 하지만 문제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이 프라이머리 프로덕트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내추럴 디자스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팩터들이 영향을 줬을 때 결국 이건 엑스포트 완전 줄어들고 레비뉴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시피케이션도 해야 되고 밸류 애드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는 결국은 그로스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디벨롭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리밋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야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코노믹 그로스가 일어날 것이고 플러스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꼭 다이버시피케이션 플러스 밸류 애드 그 프로덕션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퀘션 같은 경우는 디벨롭 컨트리들이 애그리컬처 같은 데다 서포트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글로벌 이너피션시로 이어진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돼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당연히 디벨로핑 컨트리 또는 애그리컬처에 스페셜라이즈 돼 있는 그 컨트리들은 대체적으로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했는데 걔네들은 디벨롭 컨트리보다는 걔네가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디벨로핑 컨트리들이 훨씬 애그리컬처 프로덕트를 더 낮은 가격에 더 또는 많이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하지만 그 얘기했지만 디벨롭드 컨트리일수록 애그리컬처 프로덕트 쪽에 레베뉴를 많이 못 벌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네세시티라든지 또는 그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포트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러한 프로텍션 때문에 결국은 디벨로핑 컨트리들이 훨씬 이피션하게 프로덕션 할 수 있는 것들을 반대로 서포트, 그냥 서브시디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프로덕션은 스페셜라이즈 하지 못하지만 프라이스를 낮춰주는 거야. 서브시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에피션하게 프로덕션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경쟁을 할 때 경쟁이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서브시디나 이런 걸 많이 줘버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사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inefficient한 developed country들은 자꾸 늘어날 거고, 프로덕션 하는 그 나라들은. 왜냐면 developed country들이 점점 서포트를 받을 테니까.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efficient하게 프로덕션 할 수 있는 developing country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사니까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developed country들은 글로벌 마켓 쉐어를 게인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less developed country들은 develop 할 수 없다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inefficiency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한쪽으로 서포트가 점점 제공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리고 import substitution 때문에 long-term economic growth가 불가능해진다라고 돼 있어. 뭐 불가능보다는 리밋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어. 제한이 된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하자면, 일단은 import substitution은 당연히 그 나라의 이코노믹 그로스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거야. 왜냐면 외국 컴퍼니들이 우리나라로 못 들어오게끔 막을 것이고, 그 사이에 도메스틱 컴퍼니들이 굿앤 서비스를 도메스틱 그 컨슈머한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게 무한대로 이코노믹 그로스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써있지만 그 어떠한 포인트에서 갑자기 이코노믹 그로스가 점점 슬로우 된다든지 아니면 멈출 수 있다라는 거야. 인포 서브스티션 가지고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인포 서브스티션 가지고는 이코노믹 그로스를 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자,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또는 나라가 에피셔널 프로덕션을 해야지만 커스트를 낮추고 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엑스포트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인포 서브스티션 혼자 하나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임포트가 못 들어오게끔은 막는다는 거는 결국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inefficient한 프로덕션을 한다라는 거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단순히 어차피 프로텍션을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노베이트하고 크리에이티브한 프로덕션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에피셔널한 프로덕션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차피 거기에 프로덕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에피셔널하게 프로덕션을 해야 되지만 그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어차피 정부가 프로텍트 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엑스포트도 못하게 될 거고, 오히려 경쟁을 할 때, 만약에 정부가 인포 서브스티션을 그만둔다면 나중에 외국 컴퍼니들이랑 경쟁을 하다 당연히 질 것이고 셧다운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익스펜드가 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컨셉을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자, 엑스포 프로모션이 왜 인포 서브스티션보다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엑스포 프로모션은 말 그대로 정부가 펄리시 같은 걸 만들어줘서 그 컴퍼니들이 외국에다 엑스포트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임포트를 막는 것보다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expansion into the foreign market. 자, 다른 나라의 마켓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뻔한 거지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도메스틱 컨슈머들을 세리스파이 시킬 수는 있어.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결국 거기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스포트 프로모션을 해서 도와줘가지고 엑스포트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커스터머 베이스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훨씬 더 많은 커스터머들이 있고 그걸 팔다 보면 당연히 레비뉴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익스펜션을 통해서 레비뉴를 많이 벌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도 늘어나니까 저번에 했던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 같은 것들도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버시피케이션의 베네핏이 있다라는 거지. 하나의 스페셜라이즈 된 것보다는 여러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또는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나라의 레비뉴가 안 좋고 한 나라에서 안 좋아도 다른 나라에서 그게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엑스포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정부 같은 경우는 저걸 통해서 이제 휴먼 캐피털에다 인베스트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프로듀서들은 well educated labor force를 사용해서 프로덕션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에피션하고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프로프리어 테크놀로지란 건 뭐냐? 자, 엑스포트를 하기 위해서 정부는, 자, 레이버 인텐시티보다는 캐피털 인텐시티브로 돌려라 라고 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정부는 당연히 R&D, 리서치 앤 디벨롭 하는 데다 서포트를 해줄 것이고, 또는 캐피털 인텐시브 프로덕션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거란 말이야.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거에.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레이버에서 캐피털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코노믹 그로스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엑스포트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아웃풋이 늘어나니까 인플로이먼트 늘어날 거고, 그 인플로이먼트 늘어난다는 소리는 결국
인컴 또한 이런 것들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엑스포트가 더 많이 되면 될수록 그 BOP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BOP 문제라고 하면 커런트 어카운트 데피시트를 요거 엑스포트를 통해서 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커런트 어카운트 데피시트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돼. 자, 그리고 오늘 하게 될 토픽은 Foreign Source of Finance야. 외국으로부터 돈을, 파이낸스를 받아오는 거를 Foreign Source of Finance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Foreign Source of Finance의 펑션들을 먼저 보자면, 첫 번째는, 자, 그 나라가 Foreign Exchange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소리야. 받게 된다는 소리지. 그게 무슨 소리냐? 자, 만약에 그 나라가 current account가 데피시트이 있다고 가정하자고. 만약에 예를 들어, 엑스포트보다 임포트가 더 많아서 지금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이 Foreign Source of Finance를 가지고, 얘네들은 그걸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 그때 BOP에서 했지, 인터내셔널 때. 한번 내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자, Foreign Source를 받아오면, 이게 결국은 BOP 쪽에서, 파이낸스 쪽에서 플러스를 만들어 낼 거란 말이야, BOP 쪽에서.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current account가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야. Foreign Source of Finance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adding to insufficient domestic saving.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less developed country들은 low income을 대체적으로 다 벌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세이빙 또한 안 좋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베스트를 할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지금 모아둔 돈이 세이빙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베스트를 못 하겠지. 그러니까 foreign source를 사용해서, 오케이? 세이빙이 당연히 없으니 그거를 통해서 foreign source finance를 통해서 인베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인베스트를 통해서 당연히 디벨롭 컨트리로 되게끔 하려고 하겠지. 그리고 이 인베스트를 통해서 당연히 테크놀로지컬 스킬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스킬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 나중에 디벨롭 컨트리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 펑션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FDI라고 해서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거는 외국 컴퍼니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컴퍼니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팩토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걸 FDI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다가 인베스트하는 걸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하고, 이거 디파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어떤 컴퍼니들이 이 FDI를 하냐? 그럼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들이야. 자,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들은 대체적으로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 또는 두 개 이상의 나라에서 현재 오퍼레이팅 하고 있는 컴퍼니들을 다 MNC라고 불러.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그래서 대체로 큰 회사들이겠지. 나이키, 삼성, 애플 뭐 등등등 다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들이야. 자, 근데 왜 그런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들이 대체적으로 less developed country들에서 디벨롭을 그러니까 익스밴드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써라라고 하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increase sale and revenu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커스터머 베이스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삼성이 예를 들어 중국, 베트남 이런 데 진출하는 건 거기에 포퓰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세일즈라든지 또는 그 세일즈를 통해서 레비뉴를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less developed country들은 대체적으로 trade barrier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들이 여기 와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는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트레이드 베리어들, 리스트릭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다라는 소리야. 자, 그리고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리소스가 많이 부족하다, 그럼 다른 그 나라에 갖고 있는 내추럴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less developed country들로 expand 된다라고 설명하면 돼. 자, 그리고 MNC들이 그 나라로 진출할 때, developing country라든지 less developed country 진출할 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캐릭터리스틱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줄게. 첫 번째는 st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 자, 무슨 소리냐면, 자, low inflation, 물가가 싸고, 그 다음에 currency가 stable한 나라를 선호한다라는 거야. uncertainty 같은 게 없으면 좋겠고, 그 다음 물가가 쌌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들어올 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자, foreign 그 컴퍼니들이 들어왔을 때 텍스 같은 거 면제해 준다든지 또는 싸게 해 준다든지, 오케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institutional environment. 그리고 그 나라가
rapid economic growth라든지 또는 앞으로 economic growth가 아주 빨리 일어날 건지 계속 이어질 건지 그런 것도 신경 쓸 거라는 거야. 왜냐면 economic growth가 있어야지만 그 나라들 또한 인컴을 계속 벌 것이고 그럼 그만큼 스펜딩을 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well functioning infrastructure. 그래서 프로덕션을 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갖춰 있는지 안 갖춰 있는지 본다라는 거야. 그리고 well educated labor force. 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 그 레이버들 인플로이 시켜야 되는데 웬만했으면 에듀케이트 잘 돼 있으면 좋기 때문에 프로덕션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캐릭터리스틱 가지고 선호하는 캐릭터리스틱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들이 이제 그 디벨로핑 컨트리로 이제 그 익스밴드 했을 때 장점을 먼저 얘기해 줄게. 단점도 나중에 얘기해 줄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인베스트먼트 펀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그 나라로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자, 외국 컴퍼니들한테 예전에는 막 들어오라고 텍스도 막 줄여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외국에 있는 돈들이 우리나라로 플로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 인베스트먼트 펀드들이 들어온다는 게 그 장점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MNC 같은 게 이제 들어왔을 때 자기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란 말이야. 대기업이란 다국적 기업, 대기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들어와서 로컬 테크니컬 스킬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스킬,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전수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도메스틱 그 레이버들한테 전수해 줄 것이고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도 보면서 전수해 줄 것이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트랜스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다 보면 텍스 레비뉴 같은 거 콜렉트 할 수 있게 된다. 얘네들은 그냥 아주 작은 기업이 아니라 아주 큰 기업이기 때문에 텍스를 어마어마하게 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텍스를 쉽게 뭐 콜렉트 한다기보다는 많은 양의 그 텍스를 콜렉트 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MNC 같은 경우는 로컬 인더스트리를 프로모트, 그 쉽게 말하면 애드버타이징 해주는 거야. 다른 나라한테. 어떻게 해주냐? 자, MNC가 이제 그 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 나라의 팩토 프로덕션을 쓸 거라는 거야. 로우 메테리얼인지 이런 것도 쓸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 사용함으로써 만약에 MNC가 다른 나라에 또 엑스포트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이 MNC를 도와서 프로덕션을 했는데 프로덕션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게끔 한단 말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이 자, 우리나라 컴퍼니들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야. 그 뭐 밑에 건 뻔하지. 당연히 아웃풋이 늘어나니까 그 프로덕션을 많이 하니까 인플로이먼트 같은 거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웃풋이 늘어나면서 이코노믹 그로스가 생기는 거야. 자, 그리고 MNC의 그럼 단점들은 일단 첫 번째는 environment가 데미지를 얻게 된다라는 거지. 프로덕션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도메스틱 그 소사이티의 그 헬스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MNC 같은 경우는 inappropriate consumption pattern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이런 것도 안 먹었지만 지금 그런 MNC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문제점들은 오비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리고 MNC들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자기를 위해서 쓸 거라는 거야. 원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물론 뭐 프로덕션을 도움을 주게끔 하지만서도 플러스 포버티를 없애려고 정부가 프로바이드 하는 건데 자,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은 예를 들어 뭐 정부의 로비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끔 인프라스트럭처를 짓게끔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네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쓰면서 이런 포버티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것보다는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오늘 그리고 두 번째로 할 토픽은 foreign debt이야. 자, 그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린 걸 foreign debt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external debt,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렸어. 오케이? 그게 foreign debt이라고 하고, 자, 어떤 형식으로 돈을 빌렸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multilateral organization, 오케이? 여러 가지 나라의 컴퍼니들로부터 빌렸다라고 하고 또는 그 멀티래처럴 오거나이제이션 또 이따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foreign commercial bank, 다른 나라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도 있고
또는 정부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본드, 쉽게 말하면 이게 정부가 이슈하는 쉐어야, 국채라고 하는데, 자, 그거를 외국 애들한테 팔아서 돈을 받는, 이것 또한 나중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대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foreign debt들이 생긴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multilateral development assistance는 뭐냐면 똑같아. 우리나라 정부가 예를 들어 다른 나라로부터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를 multilater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불러. 얘네들은 결국은 그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가 이코노믹 그로스를 하게끔 도와준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거 플러스 인트레스트까지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멀티래처럴 디벨롭먼트 어시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 자, 첫 번째는 바로 월드뱅크야. 자,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얘네들의 퍼포스는 조금 더 이코노믹 그로스를 해라 또는 이코노믹 디벨롭먼트를 위해 내가 돈을 너한테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걸 월드뱅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 써놨지만 자, 롱텀 론이고 그 다음에 디벨로핑 컨트리들이 나중에 이코노믹 그로스라든지 또는 이코노믹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월드뱅크라고 하면 돼. 자, IMF도 똑같아. 자,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고 해서 IMF도 똑같이 돈을 빌려주는데 아까 위에는 조금 더 이코노믹 그로스나 이코노믹 디벨롭을 위해서 했다면 얘네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돈을 빌려주는 거를 IMF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만약에 그 나라가 그 BOP에 문제가 있을 때 돈을 빌려서 그걸 해결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돈을 빌릴 때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트로 빌려줘. 당연히 IMF가 유리하게끔 빌려준다라는 거야. 자기네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설정해놓고 그 돈을 빌린 나라들은 그 레이트에 맞게,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맞게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IMF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컨디션을 깔아버려. 자, 내가 너네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 너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폴리시들을 바꿔야 돼 라는 컨셉이 있어. IMF는 그래야지만 돈을 빌려줘. 그래서 뭐 여기도 보다시피 모니터리 폴리시라든지 피지컬 폴리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거야. 결국은 자, 그 오픈하게 되는 거야, 마켓을. 외국 애들한테. 그래서 외국 컴퍼니들이 그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IMF가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왜 굳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릴까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첫 번째는 foreign source를 빌려가지고 그 current account deficit을 밸런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외국으로부터 빌려온다는 거는 BOP 쪽에 파이낸스 쪽에 크레딧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그 플러스를 가지고 current account deficit, current account 마이너스 나는 걸 메꾸려고 하는 거야. 또는 그 돈을 빌림으로써 이코노믹 그로스라든지 아니면 엑스포트를 더 좋게끔 만들게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foreign debt을 가지고 임포트 캐피럴을 사서 이걸 가지고 이코노믹 그로스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돈을 빌린다고 얘기하면 돼. 자, 그리고 컨시퀀스들이 생기는데 자, foreign debt이 많으면 많을수록 컨시퀀스들이 생겨나는데 첫 번째는 자, balance of payment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빌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빌린 오리지널 어마운트 플러스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갚아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자, 이 갚으려면 엑스포트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레스 디벨롭 컨트리들이 엑스포트를 많이 할 수는 없을 수밖에 없게 구조가 돼 있지 대체적으로. 왜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밸런스 페이먼트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왜냐면 엑스포트는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시 그 뎁을 갚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다른 나라로부터.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자, 문제는 돈을 계속 갚아 나가는데 빚으로 갚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그게 바로 뎁 트랩에 갇히기 시작하는 거야. 빚을 빌려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또 빚을 빌려서 그 기존에 프리비어스 있던 뎁을 갚고 새로운 뎁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인트레스트는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럼 점점 뎁 트랩에 갇히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자기네들이 엑스포트를 해서 돈을 벌어도 인베스트를 할 수 없게끔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컨시퀀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측 문제로는 일단 첫 번째, 자, foreign source의 펑션들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 FDI, MNC, 그 다음에 MNC의 장단점들 알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characteristic, 그리고 MNC가 왜 less developed country로 expand 하는지, 추가적인 설명들을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foreign debt 알아야 돼. 왜 빌리고, 그리고 빌렸을 때 나중에 consequence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거야. 나오게 되면. 오케이? 다들 수고 많았어.